요즘 평균 수명이 100세에 근접했다는 말들이 들려옵니다. 여러분은 100살까지 살고 싶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수명이 늘어 오래 산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라고들 말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나이가 들면 자연스레 건강이 악화되고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상상하면 눈앞이 깜깜해진다는 것입니다. 정신이 멀쩡해도 거동이 어려워지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는 게 노후의 삶입니다. 자식이 있더라도 요즘 어떤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려고 할까요? 부모로서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눈치가 보여서 어쩔 수 없이 요양원을 선택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그 순간부터 통제된 삶이 시작됩니다. 재산이라도 손에 쥐고 있다면 자식들이 찾아오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돈만 보내고 나몰라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돈이라도 보내주면 다행입니다. 나중에는 요양원 비용이나 월세도 밀리고 연락도 안 받는 상황이 오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좁디 좁은 고시원에서 생활하는 할머니와 한 청년의 사연을 통해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슬픈 현실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20살이 되던 해에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막상 독립을 하려니 어디서 살아야 할지 막막하더군요. 살 곳을 알아보던 중 달빛이 비추는 곳을 보니 전단지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전단지는 월 10만 원의 식사 제공까지 해주는 고시원 광고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추진력이 빨랐던 저는 곧장 전단지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고시원 원장은 방이 딱 하나 남았다며 일단 보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막상 고시원을 가보니 건물도 오래됐고 군데군데 곰팡이가 핀 흔적이 보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냄새도 얼마나 고약한지. 여기서 살 수 있을까 잠깐 고민해봤지만 방은 비교적 깔끔했고 10만 원에 이 이상 바라는 것은 욕심이라는 생각이 들어 계약을 하게 되었지요. 계약을 하고 나니 원장이 문득 하는 말이 옆방에 할머니가 계시는데 시끄러워도 이해달라는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제서야 이 말을 하나 싶기도 했지만 알겠다고 하고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짐 정리를 하고 밤이 되었을 때 원장 말대로 할머니가 있다는 옆방에서 소음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통화하는 것 같기도 하고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지만 귀가 둔한 편이었던 저는 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시원에 총무인가 싶어 문을 열었는데 할머니 한 분이 서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인상이 참 선해 보이는 할머니의 손에는 바리바리 무엇인가 들고 계셨습니다. 한겨울인데도 불구하고 내복 한 장과 조끼 하나 걸치고 있는 모습이 마음 한켠에 걸리긴 했으나 고시원에 대한 설명과 들고 오신 음식을 주시며 젊을 때 잘 챙겨 먹으라는 말씀에 감사해야 하며 음식과 과일을 받아들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몇 번이나 저를 따뜻하게 챙겨주시던 옆방 할머니. 어느 날 밝은 미소만을 보여주시던 평소와는 다르게 훌쩍이는 소리가 옆방으로부터 들려왔습니다. 엄마 좀 데리러 와주면 안 되겠니? 라는 말이 스치듯 들리게 되었고 자녀가 있구나 짐작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참견할 일은 아니지만 어떻게 어머니를 이곳에 혼자 둘 수 있을까 생각하며 이게 바로 현대판 고려장이 아닐까 하며 씁쓸한 마음으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담배를 한 대 피러 나간 곳에는 고시원 원장도 앉아 있었는데 담배 불을 붙이며 나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할머니가 시끄러워서 신경 쓰이죠. 실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며느리가 노인네 냄새 난다고 요양원으로 보내자고 했대. 근데 요양원 비용이 좀 비싸야지. 그래서 아들이 그냥 고시원에 보내놓은 것 같더라고. 나는 자식이 찾아오냐고 물었지만 5년 동안 딱 한 번 와서 인사만 하고 바로 돌아갔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원장은 참견할 일은 아니지만 너무한 거 아니냐며 혀를 끌끌 찼다. 할머니가 집이 그리워서 한 번 가면 안 되냐고 물을 때마다 아들은 며느리 눈치를 보는지 절대 안 된다고 거절했다고 한다. 정붙일 곳이 없는 할머니가 나에게 잘해주는 이유를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옆방 할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얼마나 서러우실까 걱정도 되고 아들이 참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어쩌다 한 번씩 할머니의 말동무를 해드리는 것 밖에는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당신의 사연을 단 한 번도 나에게 얘기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도 굳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옆방 할머니가 짐을 바리바리 싸서 나가려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할머니에게 다가가서 짐을 옮겨받아 1층까지 옮기는 것을 도왔습니다. 가실 곳이 생겼나 싶어 어디를 가시냐 물었고 할머니는 이제 고시원에서 나가게 되었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슬픈 마음이 들어 제가 끼고 있던 목도리와 장갑을 드리며 건강하게 지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는 밝은 표정으로 고맙다는 말만 남기고 저 멀리 걸어가셨습니다. 처량한 할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어찌나 마음이 안 좋던지요. 그날은 그냥 쉬어야겠다 싶어서 고시원으로 올라오자 기다렸다는 듯 원장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자식 있어봐야 다 소용없구만. 아니 글쎄, 지금 4개월 간 돈을 안 내서 여쭤봤더니 너늘이 되는 사람이 자기들도 힘들다고 무작정 기다리라고 했나봐. 마음이 안 좋아서 겨울은 그냥 개시게 하자고 얘기했는데 그냥 내보내라는 거 있지. 못난 자식 때문에 한겨울에 쫓겨나게 된 할머니 생각에 그날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3, 4개월 정도 지났을까. 그 할머니 아들이라는 사람이 찾아와 어머니가 연락이 안 된다며 어디로 갔는지 묻는 것이었습니다. 뒤늦은 후회를 하며 대성통곡하고 있는 할머니의 아들에게 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러지 말았어야죠. 노인네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이제 와서 미칠 것 같은 감정도 당신 몫이니 여기서 이러지 말고 그냥 가세요. 할머니의 아들은 한참 울다 조용히 사라져버렸다. 그 아들이 할머니를 찾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부디 옆방 할머니가 행복한 노후를 보내셨길 바랄 뿐입니다. 가슴 한켠이 아려오는 사연이었습니다. 있을 때 잘하라는 그 흔한 말이 정말 와닿는 시간인데요. 자식이 부모를 모시는 것이 부담이 되는 것만큼 부모 또한 자식에게 자신을 맡기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자식의 집에 들어가 살게 되면 눈치 보는 것은 당연하고 자식 내외가 당신 때문에 싸우기라도 하면 그 스트레스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양원에 들어가는 부모님들도 많이 계시는 것이죠. 늙으면 양로원에 가는 것이 이제는 당연한 일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이것은 슬프지만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어느 작은 양로원에서 돌아가신 할머니의 시를 통해 노후의 삶과 소망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어느 양로원 할머니의 시. 간호사님들 무엇을 보시나요? 댁들이 저를 볼 때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현명하지 않고 변덕스러운 성질과 초점 없는 눈을 가진 투정이나 부리는 늙은 노인으로 보이겠지요. 음식을 질질 흘리고 대답을 빨리빨리 못하냐고 큰 소리로 말할 때면 전 정말 당신들이 좀 더 노력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당신들이 귀찮다고 주먹질을 할 때는 맞아가면서도 전 정말 안 움직이는 몸속에서 용기를 내어 헛손질로나마 싸우고 싶었던 것이랍니다. 댁들이 하는 일도 못 알아차리는 것 같이 보이고 양말이나 신발 한 짝을 항상 잃어버리는 바보 같은 늙은 노인으로 밖에는 안 보였나요? 저항하든 말든 목욕을 킬 때도 설거지통 그릇만도 못하고 대돌만도 못한 내 몸뚱이에 눈물도 쏟아냈지만 흐르는 물에 감추어져 당신들 눈에는 보이지 않았겠지요.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이 아닌 그냥 먹여주는 댁들의 눈에는 가축보다 못난 노인으로 비추어졌던가요? 댁들은 저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나요? 댁들은 저를 그런 식으로 보시나요? 제 팔에 든 수많은 멍자국들이 당신들 눈에는 도화지 위에 아무렇게나 그려놓은 망가진 보라색 도라지, 꽃으로 보이던가요? 간호사님들, 그렇다면 이제 눈을 뜨고 그런 식으로 절 보지 말아 주세요. 이 자리에 꼼짝하지 않고 앉아서 나의 의지는 상실되어 댁들이 지시한 대로 행동하고 나의 의지가 아닌 댁들의 의지대로 먹고 온 몸에 멍이 들어도 아픔을 삭혀야 되었던 제가 누구인지 말하겠습니다. 제가 10살 어린아이였을 땐 사랑하는 아버지도 있었고 사랑하는 어머니도 있었고 형제들도 자매들도 있었답니다. 16이 되었을 땐 발에 날개를 달고 이제 곧 사랑할 사람을 만나러 다녔답니다. 20살 땐 평생의 사랑을 평생 지키기로 약속한 결혼 서약을 기억하며
가슴이 고동쳤답니다. 25살이 되었을 땐 안아주고 감싸주는 행복한 가정을 필요로 하는 당신들 어린 시절과 같이 귀엽던 어린 자녀들이 생겨났답니다. 30살이 되었을 땐 어리기만 했던 자녀들이 급속히 성장해서 서로 오래도록 지속될 관계가 맺어졌답니다. 40살이 되었을 땐 어리기만 했던 아들, 딸들이 성장해서 집을 떠나게 되었지만 남편은 제 곁에 있어 슬프지 않았답니다. 50살이 되었을 땐 제 자식들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손주를 제 무릎에 안겨주며 그때 비로소 인생의 맛을 느끼는 저 자신을 알게 되었답니다. 마침내 어두운 날들이 찾아와 내 옆에 있던 이가 먼저 하늘로 떠나게 되면서 앞으로의 삶을 생각해보니 두려운 마음에 몸이 오싹해졌답니다. 자녀들이 모두 자기의 자식을 키우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난 내가 알고 있던 지난 날들과 사랑을 한번 생각해봤답니다. 저는 이제 늙은이가 되었는데 참으로 우습게도 늙은이를 바보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들을 보면서 세월은 참으로 잔인한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봤답니다. 몸은 망가지고 우아함과 활기는 떠나버렸고 한때는 마음이었던 것들이 이제는 무딘 돌이 되어버렸답니다. 시체와도 같은 이 늙은이 속에는 아직도 어린애 같은 마음은 살아있어 가끔씩 다 망가진 이 가슴이 부풀어 오는 때가 있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 젊은 시절처럼 사랑도 하고 싶다는 꿈도 꾸어본답니다. 즐거웠던 일들을 기억해보고 고통스러웠던 일들을 기억해보면서 난 지금 다시 한번 삶을 사랑하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답니다. 너무 짧고 빨리 지나간 지난 날들을 생각하면서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엄연한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했답니다. 이제 사람들이여 눈을 떠 보십시오. 투정이나 부리는 늙은이로 보지 말고 좀 더 자세히 나를 봐주세요. 당신의 아버지는 아니나 아버지일 수도 있고 당신의 어머니는 아니나 어머니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가축에게 모이를 주듯 하지 마세요. 그냥 먹고 싶습니다. 멍들게 하지 마세요. 가슴 속에 멍을 안고 떠나지 말게 해주세요. 사는 동안 간절한 내 소망입니다. 이 글을 읽어보며 부모님 생각에 눈물이 고였는데요. 오늘은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연락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앞으로도 여러분과 부모님의 인생이 항상 행복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우리 인생에 대한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구독 부탁드립니다.